2024년 2월 20일 월요일. 아침은 먹지 못했다. 점심은 고등어찌개와 밥을 먹었고 저녁은 마라탕을 먹었다. 근데 난 꼬바로우와 밥만 먹었다. 화장실은 안 좋다. 역시 나 어제 먹었던 것이 문제였다. 이제는 고기를 먹지 못할 것 같다. 날씨는 바람이 많이 불었다. 너무 많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릴 정도였다. 그 바람 때문에 춥다. 내 인생 50년 동안 큰 사고는 당하지 않았다. 다행히 집은 유복하지 않았지만 부모님께 대한 사랑을 독차지했었다. 그러한 사실은 10년 전쯤에 알게 되었다. 그때까지도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다. 내가 봐도 난 참 답답한 사람이다. 아마도 이 이야기는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영상에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나의 첫 사고는 고등학교 때 발생한 사고였다. 그때만 하더라도 차가 많지 않아서 서민들의 교통수단으로는 기름을 넣어서 작동하는 자전거가 있었다. 어느 시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버지도 그 자전거를 타고 회사를 출근하셨다. 서두가 너무 길지만 들어주기 바란다. 그날은 친구들과 좁은 골목길에서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술래를 피해 급하게 도망가다 골목길을 빠져나오면서 자전거와 부딪히게 되었다. 처음에는 잘 몰랐다. 조금 있으니 덕에서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피는 내 셔츠의 윗부분을 적셨다. 사고가 난 것을 친구가 어머니께 알려주어서 어머니께서 급하게 뛰어나오셨다. 나의 상태를 보신 어머니께서는 수건을 가져오셨고 그때까지는 나는 정신만 멍할 뿐이었지 어떤 상황인지 몰랐다. 그런데 가져오신 수건이 피로 물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나도 놀랐다. 전에도 말을 했었던 그 동네 병원을 어머니와 갔다.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 의사 선생님은 마취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는 바로 턱의 찢어진 곳을 바늘로 꿰매었다.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아프지 않았었다. 나의 이 사고로 큰어머니도 수박을 사가지고 오셨다. 그런데 그때서야 아파서 그런지 정신이 없던 상황에서 수박을 먹었는지 안 먹은지도 모르겠다. 3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턱의 상처는 남아있다. 그때 8바늘을 꿰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은 모르겠다. 좀 더 어릴 적은 바로 2살 터울의 동생과 같이 뽑기를 간 적이 있었다. 그 시절에는 뽑기를 할 때에 연탄불이 화로, 점토인지 콘크리트로 된 화로에서 했었다. 그래서 목욕 의자에 앉아서 화로에 무릎이 될 정도로 가까이 붙어서 뽑기를 만들어야 했다. 그러다 뽑기를 다 하고 집에 와보니 양 무릎이 이미 포피가 벗겨져서 발갛게 올라와 있었다. 그 무릎을 보신 어머니께 야단을 맞고 그곳을 간 감자의 흰천으로 감아주셨다. 이 사과도 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다. 한 2m 높이에서 떨어져서 손목을 접질린 사고 이야기다. 옛날 집은 대문이 있고 집으로 들어가려면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데 그 현관문과 대문의 높이가 높은 곳이 많았다. 그 아래를 수납용으로 사용하려고 공간을 높이 만들어 두는 집이 바로 내가 사고가 난 집이었다. 눈을 감고 술래가 잡는 게임을 하다가 손을 놓치는 바람에 아래로 떨어졌고 왼손으로 바닥을 짚는 바람에 손에 인대가 늘어나는 사고를 당하였다. 전세를 항상 다녔던 우리 집 형편으로는 이런 사고는 타기 컸다. 정형외과를 가지 못하고 한의원을 가니 깁스를 하는데 많은 금액을 달라고 하여 몇 군데 병원을 갔던 것 같다. 다행히 그때 지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에 가신 외숙부님의 아시는 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한다.
그분의 소개로 정형외과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엑스레이 촬영과 검사 결과 후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여 깁스를 하게 되었다. 깁스는 손목을 움직이면 안 되었기에 발꿈치 위에까지 하였다. 근데 깁스를 하는 시기가 무척이나 더운 날이어서 깁스하는 동안 발꿈치 안쪽이 무척이나 간지러웠다. 그것을 참지 못하고 볼펜을 넣어서 그곳을 계속 긁었다. 나중에 깁스를 풀어보니 그곳에 상처가 많이 나 있었다. 깁스를 풀 때는 진짜로 전기톱으로 깁스를 풀었다. 나는 같은 날에 다칠까 두려워 발을 동동 굴렸다. 요즘 많이 안전하게 하는 것 같았다. 잘은 모르겠다. 다친 적이 없으니까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그리고 최근 할 말이 없다. 이것도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적이 있다. 그것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된다. 6천원을 벌어보려고 하다가 20만이나 지출이 생겨버렸으니 할 말이 없다. 거의 2달 정도 치료를 하였다. 시간과 돈 2개 모두 날라간 것이다. 일을 하려 휴대전화를 보면서 일정을 확인하다가 앞에 있는 경계석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 걸려 넘어졌다. 넘어졌을 때 창피함과 아픔, 그리고 다음날 내일의 일, 왜 내일의 일에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두 무릎 다 상처 치료를 받으러 갔지만 오른쪽 그렇게 많이 다치지가 않아서 치료를 그만두고 상처가 좋지 않은 왼쪽만을 치료를 계속하였다. 내가 알기로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에서 발생한 상처는 잘못 두면 농이 생겨서 징후가 안 좋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살이 돋아나기까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살이 나올 때까지 치료를 해왔고 저번 주 토요일 날 거의 살이 생겨서 이제는 병원을 안 가도 된다. 단 부신과 데일밴드로 자가 치료를 하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셨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큰 사고 없이 잘 지내왔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보살핌으로 잘 보내었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님에게 큰 걱정을 드리고 싶지 않아서 안전하게 생활을 했었던 것 같다. 앞으로는 부모님 생각도 해야 하겠지만 자식 생각도 해야 할 것 같다. 그들에게는 적어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니까 말이다.